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가 공유한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인데 알트코인의 가우시안 채널이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채널은 시장의 움직임과 변동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녹색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승 추세에서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일정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트 시총 차트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준 가운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순조롭습니다. 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알트 시장을 한번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 특히 3월 13일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5월 23일 어쩌면 이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 트레이더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은 30만 계약 넘게 증가했고 CME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도 2월 들어서 5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책임자는 미결제 약정 증가분의 대부분이 콜옵션에 치중돼 있다. 특히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의 맥스페이는 2,400달러인데 이건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다. 특히 대다수 옵션 트레이더들이 콜 스프레드가 아닌 개별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이 3월에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4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쿤 하드포크와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이고, 세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현재 466억 5천만 달러 규모가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테이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이 준다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료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이더리움이 3,000달러에서 조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등 주요 지표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기술 패턴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3월 또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4,000달러를 향한 모멘텀에 기여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3월에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로 제시가 됐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의 강세는 덴쿤 업그레이드 또는 비트코인 단기 최고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3월 13일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이 본격 랠리를 펼칠 가능성,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 이더리움이 동반 랠리를 벌이면서 나름의 갈 길을 엄청 잘 포물선형을 그리며 나아갈 가능성,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두 달 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600달러로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더리움은 두 달 동안 2,150달러에서 2,925달러로 무려 36%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더리움 600달러 폭락,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 이런 목소리 완전히 싹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정서 자체가 전폭적으로 전환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주목도를 높이면서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가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외에도 이더리움의 소각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감소,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한 트랜잭션 수수료 최대 10배 절감 등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리곤이 CDK 체인 개발 키트를 통한 확장으로 세를 넓히고 있고 옵티미즘 등의 체인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서 올해는 웹3 킬러 앱이 등장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개인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깔려 있다라는 점 고민을 해보시면서 나름의 리서치 좀 더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의 경우에는 시세 반등 가능성 앞서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1달러를 터치해줬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스캇 멜커는 폴리곤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폴리곤이 0.9713달러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제 리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목표치는 1.56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폴리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사고 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멤버십 라이브에서 차트 흐름이 엄청 예쁜 종목들 가운데 하나로 짚어봤었던 파일코인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 오브 차트는 파일코인 3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능한 목표로 1차 저항 테스트는 9.5달러, 2차 저항은 17.5달러, 3차 최종 저항은 24.5달러 이 정도가 중기 미드텀 목표로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닥 확인을 한 종목이라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 이미 반등세가 의미 있게 펼쳐진 상황인 만큼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는 추후 조정이 왔을 때를 대비하시는 게 조금 덜 후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파일코인과 함께 짚어봤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 역시 의미 있는 반등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블렛은 헤데라는 무려 620일 동안 0.1달러 아래에서 축적됐고 멋지게 바닥을 만들어냈다. 주요 저항은 0.2달러가 될 것이고 여기를 돌파할 경우 중장기 목표로 1차적으로는 0.44달러, 2차적으로는 1.25달러 이게 메인 타깃. 여기서 더 나아가면 3차적으로는 3.25달러 가능성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내년 하반기까지 전체 강세장 국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폭적인 숫자가 진짜로 등장해 줄지는 알 수 없겠지만 헤데라 역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을 실생활에서 일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플로키 홀더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분석가 아스트론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플로키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밈코인이다. 플로키는 펌핑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도치코인과 시바이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밈코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이 홀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세 기대감을 10시간 차트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밈코인 함부로 들어갔다가 인생 전체가 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홀더분들은 이런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시총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알트코인들도 꿈틀거리는 상황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주간 리포트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시장 모멘텀과 강세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여러 온체인 지표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 시장이 더 성숙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 뒤에 다른 알트코인들로 자본이 유입되곤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생태계는 지난 사이클에서 대대적으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솔라나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고 폴카닷과 코스모스 생태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스테이킹 분야가 일관된 자금 유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알트 전체 시장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단연 AI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에 2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5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시켜 준 게 AI 테마를 자극시켜 버렸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65% 급증했고 총이익 역시 122억 9천만 달러로 769%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AI 테마 코인들도 급등세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렌더 토큰, 패치, 월드코인 등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과연 누가 AI 테마의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체 시총 랭킹을 따져보면 렌더 토큰이 시총 40위, 월드코인이 77위, 패치가 7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재적인 XRP ETF 출시 가능성 멘트를 던지면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멘트가 등장할 리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현물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특히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며 뭔가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리플랩스와 발키리 또는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서 XRP ETF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점, 이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걸 우선적인 전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면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은 폭발적인 변수가 되면서 XRP 시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역시 비트코인의 반등세에 맞춰서 다시 0.56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흐름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는 현재 급등에 대비하고 있다. 0.6649달러 수준을 비롯해서 사상 최고가나 2달러 부근까지 이전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제 곧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XRP 월간 차트인데 과거 2018년 3.5달러까지 치고 올라섰던 때 2021년 2달러 위로 순식간에 돌파를 했었던 때 이런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흐름이 무척 좋고 과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6달러 부근까지 순식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XRP 맥시로 꼽힐 만한 크립토 불이 공개한 XRP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7년 전인 2017년 2월과 동일한 구조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며 다음 움직임으로 3월에 2달러, 4월에 6달러, 5월에 39달러를 찍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2017년 2월에 삼각 수렴 패턴이 예쁘게 완성됐고 이후에 3.5달러 부근의 전고 돌파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지금도 2021년 고점 이후 아주 예쁜 삼각 패턴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잘 뚫어주면 3월부터 5월까지 폭풍 랠리를 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삼각 패턴이 잘 완성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저항선을 뚫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뚫리는 상황이 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당연히 무효화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소송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된다라면 어쩌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